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시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늦어지면 언제쯤 올라오냐고 DM 카톡이 오는 월운 시간입니다. 2월에 늦게 올려서 그런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3월 운세를 준비하게 됐어요. 이게 업보인가 싶기도 하고 왜 나태함이 7대 죄악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느덧 이민년, 이민월이 지나가 버렸는데 중첩됐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죠? 실제로 어떻게 보내셨을지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던 이민년의 의미가 와 닿으셨을지도 궁금합니다. 겪기 전엔 모르셨겠지만 지나고 보면 소름 돋는 일들이 참 많았죠? 이민년부터는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지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했었는데 정말 별의별 일이 뉴스에 많더라고요. 먼저 이민월이 막 시작되고 나서는 개업한 지가 닷새 정도인 가게에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 같은 게 있었어요. 큰 인명사고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제대로 장사를 하기도 전에 물건들이 다 망가졌으니까 이보다 불행한 일이 있을까 싶어요. 국내 현실 같은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건 이제 놀랍지도 않은 일인 거죠. 물가도 뭐 안 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올라가고 있어요. 모두가 이민년을 잘 견뎠으면 좋겠지만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이 진행 중이죠. 미국 백악관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제가 작년 초부터 꾸준히 예측했던 대로 신냉전 시대로서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년까지의 정치 영상에서 이민년은 각자 도생의 운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신축년이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면 이민년부터는 각자의 이권대로 양보 없이 대립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양보하기가 어려운 운이에요. 이쯤에서 3월 운세는 언제쯤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10초, 20초 스킵했는데도 그대로라서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안팎의 소식을 굳이 찝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팔자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워요. 내가 훌륭해도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 등의 소속이 무너진다고 하면 무조건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운세풀이의 배경이 되는 시사상식 같은 것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운세를 둘러싼 맥락을 쓸 줄 알아야 사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외부 변동에서 자유롭기가 힘들어요. 미중 관계, 신냉전 시대 등 한국이 주체가 아닌 상황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민년까지의 경제 영상에서 신냉전 시대와 같은 국제 정세들을 설명을 했던 겁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운의 해석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신축년 8월부터 투자 중이시라면 현금화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주식 같은 자산에 영향을 주니까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내부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외부의 적을 만들기도 하고 시선을 돌리는 차원에서 전쟁의 긴장감을 다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슈피겔발 속보였는데 독일에서 노드스트림 2를 중단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 가스관을 통해서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걸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산을 쓰기 위해서죠. 그러면 미국도 이득, 유럽도 이득인 게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전쟁이 최고의 사업인 겁니다. 이권을 위한 싸움을 사상 문제 등으로 가리는 거예요. 겉보기와 다른 이면에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주도 보이는 것 이면에 숨겨진 의미들을 읽어내야 하는 학문이잖아요. 이민년 개묘월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3월의 절기적인 관점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은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인 경칩으로 시작해서 춘분을 거쳐 청명 이전까지를 말합니다. 황도좌표상 태양의 환경이 345도에 해당되는 때예요. 겨울이 지나고 언 땅이 녹고 온기가 돌면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 같은 생명들이 깨어나는 시기가 바로 경칩입니다. 24절기는 화북 지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경칩일 때 우리나라는 따뜻한 봄이 온다기보다 꽃샘추위 같은 한기가 아직은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신축년에서 이어진 금생수의 강한 추위가 이민월과 함께 지나가면서 개묘월부터는 날씨가 많이 풀리게 될 거예요. 저는 벌써부터 봄옷이랑 신발을 사고 있습니다. 3월 21일을 지나 춘분이 되면 태양의 중심이 춘분점 위로 오게 되는
되는데 태양이 적도를 마주하게 되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각각 12시간으로 같아지게 됩니다. 확실히 양의 기운이 강해지겠죠? 날짜로는 정확하게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계묘라는 간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늦게 알려준다고 하겠지만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은 아직 3월 3일이에요. 계묘라는 간지는 육식갑자로는 40번째고 오행으로는 천간의 흑색과 지지의 토끼죠. 검은 토끼라고들 표현하시던데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물상론을 보면 뜬구름을 잡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물상론 같은 거에서 좀 멀어지셔야 사주를 잘 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엘리트니까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묘라는 건 이제 자라서 꽃을 피워야 하는 시기니까 햇빛도 수분도 가득 필요한데 해를 가려버린 새까만 하늘이 되는 거니까 밸런스 있게 자라지 못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민년이라는 건 만물의 생장을 막아버리는 시기니까 이런 맥락에서 계묘월은 엎친 데 덮친 것과 같아요. 지난 이민월은 음양의 불균형이었는데 계묘월은 불균형을 해소한다기보다 오히려 불균형을 극단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이라는 간지를 이해하셔야 되니까 이민년 전체 운세를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고 계묘월의 운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계묘라는 간지가 역사 속에서 어땠는지를 볼게요. 태어난 시간을 바탕으로 미래를 유추하는 것처럼 과거는 우리 미래를 보는 거울이랑 같은 거예요. 계묘에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1783년 계묘년에는 영국에서 미국의 독립을 최초로 승인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이 원래는 13개의 식민지였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기나긴 전쟁 끝에서 자유주의 국가를 이루었는데 이게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1903년 계묘년에는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아무도 비행기가 하늘에 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1963년 계묘년에는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미국 역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한국에서는 별일이 없었을까? 아니죠. 전 세계가 이렇게 뒤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제3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죠. 여러분들이 뭐 아실진 모르겠어요. 사실 박정희 정권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전후가 극명하게 갈리기는 한 거거든요. 정치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역사적인 임팩트만을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거에서 보면 댓글에서 정치로 뭐 싸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싸우지 마시고 일단은 간략하게 여기까지 계묘년에 있었던 일들을 짚어봤는데 이렇게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예시 삼아서 사주를 알아가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운세를 본격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워밍업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매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개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계묘월의 힌트를 좀 얻으셨나요? 계묘라는 운에는 기존의 체제가 뒤흔들릴 정도의 변동, 급격한 변화, 기존 세계의 종말, 새로운 시작으로 인한 불안정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민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위협적일 정도로 속도감 있고 양보 없이 전개될 거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묘라는 걸 뭐 단식으로 본다던가 어떤 물상으로 본다는 게 의미가 전혀 없죠. 우리 현실에서 그걸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까만 토끼라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지난달에 언급드렸다시피 대립관계가 있다면 이번 달부터는 극단으로 가게 된다고 했는데 매 달마다 이전 월운의 맥락을 연결 지으면서 이해하다 보면 어느덧 60갑자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3월 계묘월의 운세를 해석해볼게요. 지난달은 다양한 외부 변수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가지게 되는 운이었어요. 물이 엎질러진 것, 일종의 난장판이 된 상황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계묘월부터는 이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묘목은 시기로 치면은 생기 넘치게 성장하는 봄인데 천간으로 개수가 왔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기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묘목의 방향성은 목생화인데 천간에 개수가 옴으로써 이 묘목이 전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표현해도 되고 나아가는 중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얼만큼 왔는지 모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저 기대 쉴 곳을 찾으려는 마음이 드는 시기입니다. 햇빛을 만나지도 못하고 자라다만 상황과도 같아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성장을 멈춘 입장에서 보면 남들은 다 저만큼 나아가는데 나만 제자리, 나만 나아가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겠죠? 계묘를 심정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계묘월을 물의 형태에 빗대어서 설명해보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일부는 식물에 흡수되고 일부는 지하수가 되어 거대한 순환의 일부가 됩니다. 반면 그 중에는 어딘가에 고이거나 담기는 등 머무르게 될 수 있겠죠. 계묘월에 일어나는 현상은 머무르는 작용과도 같아요. 수의 기운을 가득 쥐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발목을 잡힌 상황, 타이밍을 놓친 상황, 떠나지 못하는 미련 모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양상은 사주를 봐야겠지만 물이 흐르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면 무척이나 답답한 한 달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건데 이민년에 일어날 월별 흐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월에서 3월로 지나오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나의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키가 됩니다. 자신의 역량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거예요.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들이 생기는 와중에 사람 간의 관계와 이권이 얽히면서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묘는 나부모행상으로는 금박금입니다. 두꺼운 껍질로 덮여있는 씨앗을 품어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기다려줄 만한 인내심이 있을지는 확신이 들지가 않습니다. 계묘월에서 천간의 개수는 우로수라고 해서 이슬비처럼 내리는 작은 양의 물을 말하는 거고 지지는 초생목이라고 해서 이제 자라는 묘목을 말하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오는 시기에 계묘라면 절망 속에서 자라나는 한 줄기 꽃이 되겠지만 이민년의 맥락에서 계묘라는 건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봐주는 이 하나 없이 눈길은 못 끌고 묻히는 상황이 됩니다. 많은 일이 생기고 여러 인물이나 국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세상을 흔들겠지만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잊혀지는 양상이 예견된 운세예요. 한때 잘 됐던 일이라고 해도 그런 영광이 지속될 수 있는지의 문제, 나아가서는 지속이 아닌 소멸까지도 걱정해야 될 수 있는 게 이번 달을 주도하는 테마입니다. 구군을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어떤 발언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이드의 정치적 성향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금 얘기했었던 해석들을 적용을 해보면 한때 잘 됐었던 러시아가 마치 전쟁을 이길 것처럼 시작을 하고 3일 만에 끝낼 것처럼 했지만 끝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뒤집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소멸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러시아가 잘 되기를 바랬었던 특정한 당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들이 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종류의 구체적인 말은 좀 아끼려고 하는 건데 제가 돌려서 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달에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3월은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다. 지난달에는 뭐 특별한 게 생긴다고 해도 문제의 시발점 정도가 생기는 거지만 이번 달부터는 사건들이 보다 구체화된 상태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게 되지만 이민년에는 개수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거대한 푸른 바다에 아무리 빨간색 물감을 풀어도 바다색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처럼 본질을 바꾸거나 상황을 뒤집기는 대단히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이민년 계묘월에 일어날 일들은 준비가 충분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 준비를 충분히 못해서 지금 3일이 지나가지고 탱크 같은 거 다 버리고 도망치고 있어요.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맥락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오랫동안 주도했던 세력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소위 근본 없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가질 기회도 생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까지 주류였던 러시아가 약해지고 우크라이나 같은 사람들이 주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벌써 이미 EU에서 인정을 하고 나토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년 입장에서 계묘라는 거는 겁재와 상관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앞서 말한 과정이 배신, 폭로, 온갖 구설수가 난무하는 겁재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다만 이게 주목을 끌지 한순간에 어그로로 끝날지는 개별적인 사주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세가 인묘로서 목이 강해져야만 하는 운에 강한 수의 기운으로 인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을 수생목해서 목이 살아난다고 보는 건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이 되겠죠?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수가 와서 목을 잘 생한다고 말하는 건 잘 몰라서 하는 실수도 아니고 그냥 무책임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주를 해석한다고 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단식적인 판단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묘월의 목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니까 이리저리 움직이고 변화를 하려 하고 줏대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섣불리 자기가 움직인다고 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2월과 3월을 거치면서 환경 변화와 사람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실 거예요. 모두가 불안한 마음에 서로를 괴롭히는 양상으로 흘러갈 겁니다. 사적으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만한 운이지만 비즈니스 관계에선 정반대로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줄어드는 거라서 마음 편히 머무를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 개묘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기에는 미흡한 상황, 완벽히 섞이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뒤섞여서 인연을 맺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겠다면 섣불리 결정하거나 움직이기보다 그냥 한 템포 쉬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차분히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려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조급해질 겁니다. 그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회가 온다는 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달에는 부디 매사에 신중하시기를 바랄게요. 이번 달에 내가 해왔던 분야에서 벗어난다면 이건 객기가 됩니다. 천간에 수가 뜨는 운 자체만으로도 주의해서 봐야 하지만 특히 이민년과 개묘월이라는 건 어둠이 세상을 뒤덮은 상황, 해가 떠도 캄캄한 밤에 사는 것과 같아요. 모두가 길을 잃고 마음이 조급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억지로 눈을 뜨려 하고 보이지도 않을 것들을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뭔가 해보려는 거 없이 한 템포 쉬어가는 게 더 나아요. 보이지 않는다면 보려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걸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뭔가 급하게 시도하거나 새로운 준비를 하기보다는 가만히 상황을 파악해보는 게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믿을 사람이 없는 위기에 나의 감각만을 믿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될 사주 구성은 목이 왕한 사주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적을 만들거나 주변과 부딪혀가면서 마찰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자신이 세운 계획들에 여러 변수가 개입이 되면서 불안정하게 되니까 이거 주의하셔야겠죠. 다만 적당한 정도로 목이 있다면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하고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어느 정도 강한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세력을 파악하는 것은 이렇게 개수 같은 걸로 하면 안 되지만 전에 찍었던 사주팔자 왕초보 탈출법 2편을 11분부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건 또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3개 이상이면 많다고 그냥 보세요. 근데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이렇게 보면 단식이 되니까 뭐가 사주에 몇 개 있는지 보기보다는 운의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나에게 유리하도록 쓰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운이나 인간관계, 처세운 같은 걸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이번 달에는 화가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사주들이 특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 때문에 울고 웃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울지 웃을지는 구조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에요. 이 밖에 상세한 해법들은 천간별 운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3월 개묘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개묘월이 새학기네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셨다면 즐겁게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전체 운을 3개로 쪼개서 올렸었는데 다 합쳐서 올려보니까 양이 조금 길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끝까지 보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몰입을 위해서 좀 타이트하게 양을 구성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은 하나로 만드는 걸 훨씬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월요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올라가는 스케줄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커뮤니티에 자세한 공지를 올렸는데 이건 컨텐츠 특성에 따라서 다시 조정될 수는 있으니까 혹시 또 바뀌게 되면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월 정신 없었다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2월은 시작에 불과할 정도로 3월부터는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제가 잡아드리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제네럴 리딩이라고 해도 보다 많은 분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이번 달에도 적극적으로 운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일을 앞둔 지인이 있다면 공유해서 같이 보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특별히 댓글도 남겨주신다면 제 행운을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